좀 할만하거나 혹은 교과서에 잠깐이라도 제가 교과서를 또 이제 확인해 봤거든요. 잠깐이라도 언급된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분해 드릴 테니까 교육과정 아니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좀 어려우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교과서에 수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잠깐만요. 인사자. 자, 질문하세요.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얘네 뭐 질문할 거 없어? 괜찮아? 나은이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이게 지금 평온한데. 그래요. 그럼 자 1분 시작할게요. 지금 19분인데 자 조금 빨리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두 친구 지금 저희 이렇게 수업하고 있잖아. 뭐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좀 괜찮으세요? 네. 혹시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좀 피드백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만렙 먼저 볼게요. 자, 오늘 페이지는 이제 56쪽입니다. 여기를 볼 거고, 어쩌면 오늘은 이제 또 몇 가지 그 뭐 성질이랄까? 이제 기본적인 계산은 수학 1 때도 배웠고, 지난 시간에 그 시컨트 등장했는데, 사실 그 시컨트랑 걔네들은요, 또 잘 안 나와요. 당장 오늘만 봐도 또 이제 페이지에 사인, 코사인들이 막 써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오늘 어쩌면 제일 중요한 페이지야. 자, 이번 페이지 제목 보시면요, 자, 위에 삼각형의 덧셈 정리라고 이제 어떤 식이 써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식을 좀 외울 겁니다. 다시 이 식을 여러분들 좀 이제 암기를 해서 덧셈 정리 이걸 좀 암기를 해서 이거랑 관련된 응용 문제가 좀 많아요. 결국은 이제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 식에 관한 설명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게 식이 좀 설명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그냥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그냥 이제 공식을 좀 외워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할게요. 다시 그러니까 이 식을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애초에 그 삼각함수가 여러분들 좀 설명이 안 되는 파트가 좀 종종 있어요. 사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미분할 때도 뭔가 좀 그 도입부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좀 애초에 어려워.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배우는 게 다가 아니야. 이거만 더 많은데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자, 이제 이름부터 설명하면 왜 덧셈 정리냐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동안은 알파 혹은 베타 하나만 있잖아. 근데 보시는 것처럼 사인 오른쪽에 이제 어떤 코드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밑에도 코사인 오른쪽에 이렇게 더하기로 여기도 탄젠트 옆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덧셈 정리라고 불러요. 다시 쌤 밑에 거는 빼기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빼기도요. 굳이 말하면 자, 이렇게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사실 어쩌면 이게 이제 똑같은 구조야. 그래서 어쩌면 하나만 외워도 괜찮아요. 왜? 요 오른쪽 제가 항상 공식 외울 때 구조로 공부하라고 하잖아. 그냥 오른쪽에 음수가 있는 경우야. 요 자리.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유도도 가능해요. 사실은. 사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이렇게 보신다면.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 3개만 외우면 되는 건데 근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로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공식들을 좀 외우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 좀 외우는 저도 학생 때 좀 많이 외웠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외워요. 이제 굳이 말하면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사인은요, 자 외우겠습니다. 사인은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 뭔가가 더해져 있으면요 오른쪽이랑 똑같은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사인은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런 식으로 배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암기하실 때 하나 필기하자면 약간 사, 코, 코, 사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구조야. 그런데 비교해 볼게요. 코사인은 오른쪽에 보시면 좀 비슷해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코, 코, 사, 사 이렇게 같이 몰려 있어요. 다시 코, 코, 사, 사.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좀 짧게 줄여서 외우기도 해요. 뭐 사인은 사, 코, 코, 사고 코사인은 코, 코, 사, 사입니다. 탄젠트는요 유일하게 분수 모양으로 쪼개지는데 얘는 보통 이제 약간 리듬감 있게 1마 플러스 1의 기준이야. 플러스 1 때 1마 탄탄 이게 탄젠트 탄젠트거든요. 1마 탄탄분의 탄 풀탄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어요. 약간 리듬감 있게.
다시 사인은요 더하기 할 때 이렇게 이제 사코코사 이렇게 하나씩 번갈아 있습니다. 다시 코사인은요 이제 약간 우리가 코코사사 이렇게 되어있고 탄젠트는 자, 플러스 기준으로 이제 1마 탄탄분의 탄풀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마이너스를 따로 외울 친구는 부호를 잘 보시면 돼요. 이거는 똑같거든. 이건 똑같은데 부호가 자 이게 사인은요 여기가 플러스면 그대로 플러스로 가요.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면 그대로 마이너스로 가요. 따라가는데 코사인이 부호가 반대예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가요.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가요. 그러니까 부호가 이제 얘는 그대로 얘는 반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식의 특징을 좀 나름대로 좀 브리핑하는 중이고 결론적으로 좀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덧셈 정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가 마이너스일 때는 얘네들 부호가 다 반대입니다. 마뿔인데 뿔마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애들은 다 원래 거랑 부호가 반대라고만 기억하면 사실 막 진지하게 외울 건 없이 그냥 부호로 반대로. 그리고 사인은요, 자, 부호를 따라가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라는 점. 자, 잠깐 외울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외우겠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요게 가장 메인이고 요걸 이용해서 어쩌면 모든 응용 문제가 다 만들어져요.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교육 과정에 없는 교과서에 없는 공식들이 있어. 저는 외웠는데 학생 때 지금은 이제 굳이 몰라도 되는. 근데 걔네들도 이걸로 만들어요. 사실 이걸 응용하면 그 공식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별표 하나 칠게요. 오늘 덧셈 정리 이거는 이제 이번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일 거고 특히 삼각함수의 계산 파트에서 아주 핫합니다. 자, 지금부터 얘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이런 식이야. 얘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저런 것도 가능하다. 다양한 응용들을 보시기 바래요. 사실 얘네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응용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응용은요, 18번 같은 문제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밑에 몇 문제 시간 저희 많으니까 몇 문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읽어보시면 자,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뭐를 구해라? 요 삼각함수를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 있잖아. 여러분들이 뭐 비슷한 문제를 수학 원 때 봤잖아요. 혹시 이거 예나야 이거 너가 그동안 배운 걸로는 풀 수 있을까?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학 원 때도 우리가 소위 특수각 말고 이런 어떤 좀 이상한 각도를 줬을 때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수학 원에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혹시 이거는 나오나 구할 수 있는 건가? 요거는 수학 원 때 이제 특수각은 아니지만 특수각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돼? 혹시 근처에 얘나야 쉼터 뭐 있을까요? 우리 들렀다 가잖아요. 어디에? 뭐 180도 괜찮고 90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푸는 스타일이 수학 원 스타일이었어.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가볼까요? 요게 이제 2, 4분면이니까 플러스로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는 특수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였잖아. 다시. 자, 이 문제도 저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얘는요,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90도에 들렀다 간다고 치면 오른쪽에 15도를 더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못 풉니다. 15 자체가 애초에 특수각이 아니거든요. 사실 180으로 가도 65도가 나오고 75도가 나와요. 못 갑니다. 이렇게 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럼 지금부터 근데 결국은 기존은 비슷해. 우리는 결국 특수각이라고 중3 때 배우잖아. 결국 이거를 외웠고 이걸로 만들고 싶은 거야. 자, 지금부터 질문 한 개 볼게요. 자, 위에 제목이 덧셈 정리였잖아. 혹시 여러분들 뭐 더하기 뭐 했을 때 105도가 나오는 특수각의 조합이 있을까요? 다시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하면 30도, 45도, 60도, 90도 이런 것들이거든. 혹시 뭔가를 더하면 나오나 105도 나오는 거 있나? 그 특수각을 더하면 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몇 도 몇 도? 그렇죠?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응용은 이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각도도 수학 원 때는 못 구했지만 지금은 구할 수가 있어. 저 영리 이거면. 자, 이제 뭐 하자고? 자, 아직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제대로 쓴 적이 없는데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위에서 외운 덧셈 정리를 쓰는 거예요. 자, 외우세요. 사인은요, 기본적으로 사코, 코사 구성이에요. 다시 사코, 코사 구성이고, 사인은 부호가 플러스로 시작하면 그대로 플러스로 갑니다. 자, 써볼게요. 사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쓰고요. 더하기, 자, 반대로 코사인 쓰고, 사인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 말씀드릴 점은 여기 45, 60은 순서가 그대로 45, 6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해서 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 첫 번째, 이제 저런 각도도 결국은 특수각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번, 20번 흐름 이해하셨다면 이제 얘네들도 적절하게 더하기랑 빼기도 괜찮아요. 더하기랑 빼기를 통해서 쟤네들을 표현할 수 있는 특수각이 존재할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리를 해서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19번, 20번 한번 연습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처음이니까 2분 드릴게요. 잘 보면요, 그냥 그런 조합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푸시면서 저 정리를 암기도 하시고 조금씩 이제 잘 기억 안 날 때마다 보시되 좀 가급적이면 이제 좀 외워서 풀려고 해보세요. 자, 덧셈 정리가 종류별로 3개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각각의 특징들을 좀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인은 사코코사, 코사인은 코코사사, 탄젠트는 분수 모양인데 분모 자리에 1 빼기 탄젠트 탄젠트 1마 탄탄 분의 탄풀탄 1마 탄탄 분의 탄풀탄 이라 외우시면 되고, 마이너스는 전부 다 그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사인은 처음 부호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코사인은 처음 부호를 반대로 씁니다. 뒤에 쓸 때. 그러니까 좀 의식해서 오늘은 어쩌면 이거 딱 하나예요. 진짜 어쩌면 이거 하나로 다 만드는 거긴 해. 좀 의식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2분 드렸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혹시 이거 얘나야 코사인 75도를 어떻게 분리하면 돼요? 30도 더하기 45. 그러니까 결국은 또 특수각에서 생각을 하긴 해야 돼. 그거 아니면 못 구하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분리할 건데 기억하세요. 코사인은 코코사사입니다. 코코사사.
그래서 코사인 30도 곱하기 코사인 45도. 자, 부호 조심하세요. 여기는 반대로 갑니다. 빼기 싸싸 싸 쓰신 다음에 각각은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외운 걸 쓰면 됩니다. 자, 30은 2분의 루트 3이고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2분의 1 되고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자, 한번 통분해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혹시 맞으셨나요? 이렇게. 자, 밑에 있는 20번은요. 혹시 이거 나오나? 탄젠트 15도는 어떻게 분류합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가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45도 빼기 30도 이렇게 해서 또 외우실 건데 이 마이너스는요 반대로 1풀 탄탄물에 탄마탄 저 학생 때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인강을 들었는데 이렇게 약간 리듬감 있게 1풀 탄탄물 탄마탄 체크하자면 요 부호를 여기가 그대로 따라가고 두 개는 반대라는 거.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좀 눈에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외웠잖아. 자, 탄젠트 45도, 30도, 그리고 45도, 30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분모 분자에다가 3 곱할게요, 그냥. 자, 분모 분자에다가 3 곱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유리화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6분의,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12 빼기 6루트 3이 되고, 그럼 정답은 2 빼기 루트 3이 되겠네요. 맞나요? 나온 친구? 이렇게. 자, 밑에 있는 호도법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 친구 다음 할 때 60분법 바꿔보시면 저런 위에처럼 문제를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문제 갈게요. 자, 오른쪽 문제를 뭔가 느낌 오시나요? 요거는 얘가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주면요. 자, 느낌 와? 얘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적으세요. 방금 저희가 이거 풀 때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를 준 거니까 혹시 이렇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자, 한번 24번, 25번 묶어보시면 그럼 쟤는 어떤 덧셈 정리를 풀었은 걸까요? 역시나 생긴 모양 보시면서 쌓고 코사네. 아, 그럼 걔구나. 거꾸로 묶어보시면 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물어볼까? 혹시 이거 얘나야? 24번은 얘 묶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누구로 묶으면 될까요? 사인이겠죠. 자, 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는 이 사인이었거든. 그 뒤에다가 쓰면 되는데 자, 여기에 가운데는 뭐 쓰면 돼? 사인은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그 특징을 이용해서 묶어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는 할 말이 없는데 묶어보시면 할 말이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몇 번 더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자, 밑에 25, 26, 28 세 개 풀어볼게요. 자, 25, 26, 28 종류별로 한 개씩 맞춰볼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덧셈 정리 먼저 외우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좀 사실 다 좀 외울 게 좀 있어요. 그냥 좀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러니까 제가 이 비슷한 말에 수학 때 몇 번 한 적이 있어. 사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무한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극한도 되게 어려운 개념이고 연속도 어려운 거고 미분적분도 되게 어려운 개념이다. 사실 이제 학생 수준에서 그래도 설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교과서라든가 나름의 어떤 설명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외워야 될 게 있었단 말이지. 수학 2 때 특히나. 사실 로피탈도 우리가 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푸는 거니까. 오늘 여기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덧셈 정리라던가 몇 가지 뭐 공식들 소개드리면 그냥 다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우시면 속 편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암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5, 26, 28. 한 명씩 물어보면 바로 그냥 정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얼추 하신 것 같은데 바로 가볼까? 혹시 나오나? 25번은요. 얘는 묶어보시면 자 일단 뭘로 시작해요?
그리고 뒤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75 그 다음에 빼기 45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26번은요. 자, 26번은 얘나야. 얘는 일단 뭘로 시작해? 얘는 뭐? 코사인이죠. 자 앞에 보시면 코사사니까 코사인이고, 자 여기 괄호 안에 뭐 쓸까요? 그쵸 100. 자 부호 조심하세요. 요거 반대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거에 대해 설명드린 적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외우셔야 되는데, 혹시 또 까먹은 친구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에서 요게 사인 함수거든. 여기가 파이예요. 여기가. 그래서 얼마다?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를 통해서 이제 얘네들도 약간 특수각처럼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한 번 더. 자, 혹시 이거 나오나? 얘는 뭘로 묶으면 돼? 일단 얘는 탄젠트고, 자, 요 자리에 뭐 쓸까요? 반젠트는 요 부호를 따라간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써보시면 되겠죠. 탄젠트 45도니까 특수각 외웠습니다. 다음부터 가볼게요. 자, 이제 뭐 또 다른 응용 문제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이건 사실 수학 1 때부터 많이 나왔던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 30번 문제. 자, 예를 들어 30번 문제입니다. 아니다. 바로 밑에 있는 3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위에 이제 이게 또 칸이 크네요. 이 문제가 나와 있고, 자, 저기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우리한테 몇 가지 조건을 줘요. 자, 앞에 보시면 이런 조건 보이시나요? 자, 알파라는 각도가 여기 사이에 있고 베타라는 각도가 여기 사이에 있다. 혹시 얘나야 그동안 경험상 이게 지금 4분면인 거지. 또 이거 왜 주는지 아시죠? 이게 4분면마다 삼각비의 부호가 정해지고 아마 부호를 선택할 순간이 있을 거예요. 다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뭐가 나와 있다? 사인 알파랑 그 다음에 사인 베타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거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사한 문제를 수학 1 때도 본 적이 있고, 아마 지난 시간 숙제에도 약간 유사하게 이렇게 주는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사실 되게 쉬워요. 일단 이거 나왔잖아. 모르겠고 오늘 배운 걸 써야겠죠. 자, 더 센 정리입니다. 자,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라는 거. 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 보니까 이거 두 개는 나와 있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코사인이 안 나와 있잖아. 근데 혹시 구할 수 있을까? 나오나? 우리 사인 주면 코사인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어떤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1 때 배웠던 아주 유명한 이 공식 있잖아요. 자, 이제 이 공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다시. 자, 이제는 알파 베타가 특수각이 아니라 이렇게 삼각 B를 주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한쪽이 없네. 보통은 한쪽을 안 줘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이제 이 공식을 딱 통해 오시면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다? 얘네 둘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얘가 쓰일 거겠죠. 4분면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제곱이니까 뿔마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뭐 이런 컨셉이긴 해요. 탄젠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인, 코사인으로 조립이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약간 수학 1과 콜라보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진지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 식은 너무 중요한, 정말 별표 5만 개짜리 식입니다. 이 식은. 이 식은 정말로 중요한 식이에요. 시간 한번 들여볼 테니까. 생각보다 막상 해보니까 뭐 금방 하네요. 자, 일단 현재 덧셈 정리 관련 기본 문제를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기본 문제니까 이해를 하세요. 물론 도입부에서 덧셈 정리를 외우시는 건 안타깝지만 외우겠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로 준비를 했거든. 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나? 근데 설명이 더 어려워. 진짜 가끔 여러분들 설명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게 되는구나. 자, 부족한 거를 요 식을 통해서 알아온 그 문제입니다. 아마 지난번 숙제에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앞에도 보시면 시퀀트 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식 이용했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요거 두 개를 안 나와 있지만 구해올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사인이 아니죠. 자, 코사인 알파 한번 구해보셨는지. 저 혹시 요거 얘나야 코사인 알파 얼마 나오세요? 그쵸? 자, 어떻게 하자고?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항해보시면 제곱이니까 뿔마 두 개가 나와요. 선택의 순간에 1, 2, 3면은 올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로 가시면 되고. 자, 반면에 밑에 있는 코사인 베타는요. 혹시 이거 나오나? 뭐 나와? 마이너스 5분의 4. 그쵸? 주의할 점은 여기 2, 4분면이니까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죠. 원래 쌓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가시면 되고 이제 요거를 조립해서 푸시는 문제예요. 다시 자, 밑에 있는 32번은요. 얘네들을 한 번 더 조립하시면 탄젠트도 만들 수가 있어요. 탄젠트의 공식이 뭐라고? 자,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역시나 수학 1 때 딱 이 두 개를 배웁니다. 그 당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분의 이거 하시면요. 자, 얼마 나온다? 자, 3분의 루트 3 나오겠네요. 다시 자, 탄젠트 베타도 요것분의 요거 하시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외운 걸 대입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1마 탄분의 탄풀탄입니다. 1마 탄분의 탄풀탄. 해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정답은요 여기 해설지를 보고 한번 써드릴게요. 31번은 정답 유리화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구해보시면 이렇게가 나오고요. 32번의 정답 구해보시면 숫자가 왜 이래요? 39분의 25 루트 3 148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숫자가 좀 이래서 그런데. 자, 혹시 이거 둘 다 맞은 친구? 혹시 틀렸으면 이거는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계산, 이거 정답 아닌가? 이거 맞는데. 10분의 3 빼기 4 루트 3. 39분의 25 루트 3 빼기 48이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나? 자, 1풀, 두 개 곱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약분되네요. 분자 자리에 두 개를 더하시는 건데 두 개를 통분을 해야겠네. 통분하시면 12분의 요게 마이너스 9가 되고 얘는 4루트 3이 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분모 문제에다가 12를 곱할게요. 12를 그러면요 자, 요렇게 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이거 별로 안 예쁘긴 하네요. 별 수 없네 이 문제. 이것도 유리화해야 되거든요. 혹시 유리화 안 했으면 하셔야 돼요 당연히. 유리화를 해보시면 이게 이제 분모 분자에 얘를 곱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숫자가 딱 봐도 일단 별로 안 예쁘긴 해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유리화 해보시면요 더 해드릴까요? 144 빼기 27분의 이게 이제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108 이렇게 곱하시면 12 곱하기 3이니까 36 나오고요.
요렇게 곱하시면 48 루트 3 빼기 27 루트 3이 돼서 21 루트 3이 돼요. 그리고 더 간단히 만들자면 요게 이제 분모 자리에 116이 생기고요. 117 분의 요거 두 개 더하시면 60, 70 마이너스 72가 생기고요. 약분되나? 3으로 약분되네. 339 39 27 뭐지? 뭐지? 잠깐만요. 좀 다른데? 혹시 이거 나오셨나요? 이것도 아예 따로 나왔어요? 뭐지? 잠깐만요. 저 어딜 틀린 거죠? 탄젠트는 안 틀렸잖아. 이 계산을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1마 탄탄 곱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잠깐만 1 맞아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어야죠. 이거 실수했네. 플러스로 바뀌어야죠. 이 마이너스 B가 플러스로 바뀌어야겠네. 그리고 타풀탄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나올 거긴 할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왜 이래요?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좀 밑에 거도 답안을 봤는데 일단 좀 심상치 않긴 해. 쟤도 이제 좀 안 예뻐요. 근데 이거 안 예쁜 거는 뭐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숙제할 때는 좀 느긋하게 하더라도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얘는 뭐 그렇게 뭐 진작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좀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얘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밑에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연습을 좀 하고 싶은데 밑에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 저는 이제 36번에다가 설명드릴 거고 여기 36번 밑에 보시면 공간이 조금 있어요. 뭐 거기다가 한번 필기를 간단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꽤 유명한 흐름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뭘 요구하는지. 자,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 갑자기 좀 뜬금없는데 두 직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직선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만나겠죠. 만날 건데 요 두 직선이 만나면 여러분들 만나시면 어떤 이루는 이런 각들이 보통 여러분 하나,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 둘 중에서 얘가이니까 둘 중에서 요 작은 쪽 여기가 예각이거든. 요거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 다시, 그러니까 요거의 크기를 구하라는 어떤 이런 문제인데 갑자기 왜 나왔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필기할 게 있어.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사실 어쩌면 또 이거 들어봤을걸? 이거는 갑작스러운 건 아니야. 너희가 삼각비를 공부할 때 1차 함수가 나오면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필기 하나 할게요. 이거는 엄청 멀리 가면 중학교 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직선에는 기울기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한 가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없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 삼각비 중에 누구? 혹시 뭐 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삼각비 중에 누구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탄젠트가 사실은 탄젠트랑 관련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어쩌면 갑작스럽진 않고 좀 약간 나올만 했어.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포인트야. 다시. 자,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랑 관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기본적으로 이 섹타가 어디의 각도인지를 보통 책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엄청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 각도랑 관련되어 있어요. 다시 느낌이 안 오실까봐 그림 하나 그려드릴까요? 여기에 지금 X축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직선 한 개를 간단히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X축과 만나서 이루는 각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오른쪽 각도가 존재하고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존재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요, 사실상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여기가 지금 세타일 때라는 거예요. 여기는 말하자면 x축의 음의 방향과 만나는 각이에요. 보통 그렇게 구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각도를 통해서 이 각도에다가 탄젠트를 씌우면 기울기가 돼요. 그것도 이미 아시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요약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중3 때 탄젠트 배우고 탄젠트 구하는 방식 아시죠? 자, 기본적으로 탄젠트는요, 자, 이것분의 이거 맞나요? 다시 탄젠트는요, 이것분의 이거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아주 옛날에 처음에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이거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자, 딱 탄젠트 구하는 공식이 그냥 이제 기울기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가 그냥 유명한 문제야. 항상 이렇게 나와요. 멘트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 얘가 구해라. 자, 이 문제가 딱 나오면요. 팁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간단히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좀 이해를 좀 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지금 저 예각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방금 했던 요 어떤 x축의 요 각도도 한번 보면서 이제 좀 전략을 세워보자 그 말입니다. 대신에 간단히. 자, 한번 제가 이제 간단히 그리는 거 시범 보여드릴게요. 36번을 한번 간단히 그려볼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히 그린단 말은 너무 예쁘게 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 문제는요. 자, x축 정도만 그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가 이 각도도 x축과 만나는 각이라 뭐 y축은 딱 관심이 없고 x축만 그린 상태에서 자, 얘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요 자리가 기울기인 거 다들 아시고 혹시 기울기가 음수일 때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기본적으로 음수면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이야. 이런 식의. 요 자리가 양수일 때는 여러분들 이런 식의 모양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간단히 그린다는 거는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여러분들 똑같은 양수, 똑같은 음수여도 요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걸 줄 아세요? 약간 그런 것도 조금은 아셔야지 조금 더 현실성이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너네 너무 마음대로 그리시면 또 이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숫자가 커진다는 거는 더 가팔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100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팔라진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비교하자면 얘는 요런 모양, 얘는 요런 모양인데 얘가 조금 더 가팔라야 됩니다. 이해돼요? 얘가 3이니까 더 가파른 모양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요약하자면 약간 그러니까 좀 더 잘 보이시려면 조금 더 과장되게 그리세요. 어쩌면 얘는 엄청 가파르게 그리시고 얘는 약간 더 완만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두 직선을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그림 안에 지금 자, 여기서 말하는 혹시 얘가 보이세요? 어디인지? 자, 두 직선이 만나면 여기에 각도가 생겨요. 이 각도 중에 분명히 한 개는 작은 쪽이 있을 거예요. 걔를 말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저희가 구할 것을 세타라고 두면요. 여러분들 여기가 세타 맞나거든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요 두 군데인데 둘 중에 작은 쪽 얘각. 여러분 예각이 뭔지는 아시죠? 예각은 이걸 말해요. 기본적으로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세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제 이용할 거는 이 내용 이용하셔야 돼요. 그럼 자 여기 있는 요 파란 색깔 보시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있죠. 혹시 요 그림에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가 x축의 양의 방향 맞나? 요 자리. 요 자리 각도를 모르니까 또 문자 빌려 쓸게요. 알파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그림을 통해서 딱 보시면 결국은 이제 할 수가 있는 문제야. 다시 자, 요 자리가 뭐야? 이 친구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에요. 요걸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위에 쓸게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와요. 탄젠트 알파가 얼마나 되게요? 여기다가 탄젠트를 씌우면 기울기가 나온다고 했죠. 요게 이제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 그림을 쭉 따라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자, 오른쪽에도 자, 탄젠트 베타는 얘나야 얼마나 되냐? 요게 이제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세팅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식이라 결국은 또 이제 더 빨리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일단 처음이니까 좀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느낌 오세요. 얘네 세 개를 다 만나게 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때 보통 이런 상황이 딱 나오면요. 혹시 여러분들 약간 이건 중3 내용인데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이거란 건 아세요? 우리 옛날에 도형할 때도 많이 썼던 그런 뭐 콤보라 불렀던 건데 요렇게 더한 게 혹시 반대편 외곽인 건 다들 아시는 거예요. 자, 그걸 이용해서 시간계를 세울 수 있어요. 세타가 포함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림을 보고 다 아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자, 반대편을 이해하시면요. 그럼 세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신 다음에 혹시 제가 뭐 할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우리 탄젠트가 나와 있잖아. 그리고 오늘 덧셈 정리를 배웠잖아. 요식 양쪽에다가 탄젠트를 거는 거예요. 여기서. 요식 양쪽에다가 탄젠트를 걸면 오른편이 덧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계산하시면 특수각이 나와서 세타가 나오는 문제예요. 끝내볼게요. 지금부터 양쪽식에다가 탄젠트를 한번 똑같이 걸어보겠습니다. 양쪽에 거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양쪽이 같은 식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덧셈 정리를 쓰는 거예요. 오늘 외운 걸. 바로 써볼게요. 자, 1풀 탄탄분의 탄마탄.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우리가 아까 이거 두 개를 구해놨단 말이죠. 여기 앞에. 쟤네들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대입해 보시면요. 자, 두 개를 곱하시는 거니까, 자, 1 빼기 U. 두 개를 빼시는 거니까, 자,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5 맞나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요. 자, 얼마가 나온다? 자, 1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탄젠트가 1 되는 거 나오나 몇 도죠? 그래서 정답이 45도. 그러니까 요 흐름을 한번 짚어보실래요? 한 번 더. 자, 한번 필기할 시간 다 드릴 건데, 저는 말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냥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 예각의 크기를 뭐 구해라. 이런 말이 딱 나오면요. 첫 번째, 일단 한번 그림을 그려봐. 간단하게. 간단이란 말은 이제 Y축도 그릴 필요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X축은 꼭 필요해요. 왜? 그래야 탄젠트가 이제 누구라면 볼 수 있거든. 그 다음 얘네들을 그리실 때도 너무 대충 하지 마시고 이 기울기에 관한 상식이 있단 말이야.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 음수일 때는 이런 모양. 그리고 절대값이 커질수록 가팔라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해줘야 예각이 정확히 어딘지가 보이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각을 세타라고 두고 채워보시면 이 자리인데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를 씌운 게 기울기예요. 그래서 문자를 빌려서서 알파, 베타라고 쓰시면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가만 보시면요. 얘네 셋 사이에 관계가 하나 있을까? 분명히. 이렇게. 관계학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항해서 요식 양쪽에다가 탄젠트를 거시면 오른편이 이번에 배운 덧셈 정리 쪽이 나와서 탄젠트가 들어가면서 끝나는 문제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37번입니다. 자, 몇 번 해볼 거야. 얘는 이제 그냥 유명한 문제니까. 다시 얘는 그냥 유명한 문제예요. 몇 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꼭 기억하세요. 사실 좀 하다 보면 이게 또 약간 좀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그런 걸 주입하고 싶진 않아요. 이게 뭔가 좀 하다 보면 매일 똑같게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생략하면서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처음 하실 때는 이해를 해서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놓는다는 게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지나가면 까먹잖아요. 또. 근데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좀 까먹어도 금세 기억이 나요. 조금만 탁 도와주면. 자, 한 번 더 풀어보셨나요? 자, 한 번 더 빠르게 그럼 짚어볼게요. 이번에 한 1.2배속으로. 첫 번째, 자, 이 문제가 딱 나오면 간단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X축 하나 그리신 다음에, 자, 얘네들을 간단히 그리시는 건 좋은데, 약간 그 현실성 있게.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이런 모양인데, 얘가 더 가팔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과장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이 경우는요, 사실 약간, 자, 얘 하나 그릴게요. 여기 우리가 소위 X절편이라는 거 있지. 이거 정도는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또 얘가 이제 어디냐를 좀 보시려면 이 자리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거든. 이 자리에 아시는 것처럼 y 값이 0일 때예요. X축과 만나는 점. 그래서 y 자리에 0 넣어봤더니 3분의 2. 왜? 같은 모양이라 이거는 좀 이제 애매해요. 좀 어딘지를 봐야 될 것 같아. 다시. 자, 오른쪽에 얘는요, 얘보다는 기울기가 완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얘는 y자리에 0 넣어보시면 x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더 뒤에 있네요. 자, 대충 여기쯤에서 있고 더 완만하게. 그냥 좀 과장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예각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쩌면 만나는 각이 두 개라서 이게 이제 둘 중에 예각이 어디냐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있다는 거지. 여기를 세타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각도들을 뭐 한 개를 알파, 한 개를 베타라고 보시면요.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기울기 관련 상식입니다. 다시 얘를 탄젠트로.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더 센 정리 중에서 탄젠트 관련 문제가 돼요. 그렇게 하려고. 자, 마무리는요. 여기에 있는 요 세 개가 가만 보니까 중3 때 배운 각이 보여. 사실 이거는 중1 때 배웁니다. 자, 세타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 알파구나. 이건 다들 아시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 2항에 보시면 결국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탄젠트를 양쪽에 거시는 겁니다. 걸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운 덧셈 정리를 쓰시면 돼요. 사실 저는요 혼자 풀 때 있잖아요. 혼자 풀 때 이거를 안 써요 사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바로 숫자를 넣어요. 저는 혼자 풀 때. 이게 이제 귀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두 개를 곱하시는 거니까 1 더하기 2분의 3 분의 자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거예요. 암산할게요. 2분의 5. 그래서 2분의 5니까 1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세타가 얼마다? 45도다. 일단은 45도가 나옵니다. 혹시 이거 맞은 친구? 맞았어? 혹시 얘라는 어디 발견하셨나요? 혹시 어디가 이렇게 한번 대볼게요. 자, 얘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자, 38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면서 좀 이제 사실은 원래 더 많이 풀다 보면 느끼실 건데 한 가지 이제 그냥 자그마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마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꼼수 같은 게 하나 있어. 그냥 방법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원래 풀이야. 아시겠죠? 요거 하고 반복 수학에 유형 하나 추가 있는 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한 내용들은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고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쉬는 시간 다음 내용들은 약간 이제 이거 좀 응용이긴 한데 교과서에 아예 없거나 혹은 나와도 막 맨 마지막에 활동하자의 정도만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아마 극한은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아요. 극한 들어가면 오히려 쉬워. 네, 거기는 또 로피탈도 가능하고 또 그냥 미분을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미분하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 한번 어떻게 풀어보죠? 조금 더 드릴까? 한 30초만? 이 문제는요, 또 이제 똑같아. 쌤, 이거 식 이런데 어떡해요? 그럼 아시죠? 이거 그냥 이항하시면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얘를 이항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바꾸는 거는 뭐 매번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또 그리신 다음에 얘가 여기구나. 두고 그 흐름인데, 자, 지금부터 자그마한 팁 하나 드릴게요. 몇 번? 자, 세 번째잖아.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요. 결국 마지막에 세타라는 친구가 뭐 알파 빼기 베타 혹은 베타 빼기 알파 자 그렇게 나오는 거 맞나? 나오나? 그렇게 나오잖아. 지금부터 이거 어떠세요? 자 이제 그림을 그리지 말고 대충 이해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어쨌든 예각이 있잖아. 자, 그 예각을 세타라고 둘게요. 그리고 어쨌든 둘 중에 한 곳을 보통 뭐 알파라던가 베타로 이름 줄 거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줄게요. 얘를 알파, 얘를 베타. 그 다음 여러분이 사실 원래 여기서 살짝 고민이 뭐냐면 살짝 고민이 요 세타가 그러면 이제 알파 빼기 베타일 수 있고 혹은 베타 빼기 알파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어차피 이걸 좀 알려면 그려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할까?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빼고 하면 될까? 결국은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빼라고 말씀드려요. 아무렇게나 해도 어쩌면 크게 상관은 없어. 왜? 어차피 얘네 둘은 딱 부호 차이예요. 얘네들은 했을 때 결과물이 부호 차이만 생기니까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그걸 양수로 바꾸면 되는 거고 양수가 나오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어차피 이게 팁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뺄게요. 몰라 이렇게 나오겠지 뭐. 자, 이걸로 양쪽에다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팁이야 팁.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빼신 다음에 바로 가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죠. 뭐. 가보겠습니다. 자, 1마 여기는 쓰실 때 있잖아. 이제 바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괜찮아. 1마 탄탄이잖아. 두 개를 곱할게요. 1마 탄탄 분의 탄마탄 탄마탄이죠. 다음에 쏘리 1풀 이렇게 맞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히 해보자는 거야. 자, 분모부터 분모 분자에 7 곱할까요? 7 곱하면서 요게 이제 6 되니까 더하기 6이 되겠고요. 분자에 7 곱했거든. 그럼 14 빼기 1이니까 13 루트 3 이렇게 해서 요게 13이니까 약분되면서 루트 3 되겠네요. 그쵸? 운 좋게 한 번에 갔네. 요게 양수. 만약에 이제 베타 빼기 알파로 간 친구는 아마 음수가 나왔을 거예요. 그럼 그 음수를 양수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 몇 도다? 세타가 60도가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혹시 많은 친구이 나오신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이런 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지 않고는 그냥 대충 모르겠고 해보니까 똑같잖아. 그러니까 대충 빼서 바로 탄젠트 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복수학 가볼게요. 자, 반복수학 가보시면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요. 일단 52쪽부터 가볼까?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 복습도 뭐 몇 개 안 배웠지만 하면서 요 책에 없는 거 하나 소개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뭐 걔는 없지만 우리가 또 이미 아는 내용이야. 자, 첫 번째 페이지는 오늘 제일 첫 번째 내용인데 이제 이런 값들도 구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얘네들은 수학 원대랑은 다르게 더하기 빼기로 표현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자 가보시면 여기는 왔다 갔다 페이지예요. 다시 왔다 갔다 문제니까 잘 보시고 거꾸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가보시면 자 여기 왼쪽을 저희가 할 거고요. 자, 오른쪽에 28번은 아까 봤었죠. 요런 문제가 딱 나오면 분명 하나만 줄 겁니다. 하나만 줘도 우리가 수학 원대 공식으로 나머지 항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의 29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0번 문제가 방금 했던 그 문제 맞나요? 그 문제고 여러분 자 혹시 여기 밑에 보시면 이 풀이에 혹시 요 절대값 보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방금 제가 말했던 그 팁을 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역할이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차피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팁을 쓰고 있는 그런 절대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앞장 들어가서 27번 한 문제만 빠르게 소개드릴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고3 올라가잖아. 너무 그냥 많이 나왔던 스타일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문제에다가 소개드리고 얘는 뭐 한두 개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가운데 좀 뜬금없지만 좀 2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자, 2차 방정식에 뭐 두 근을 이거라고 할 때 다시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뭐뭐라고 할 때 혹시 얘나 그동안 경험상 이거 뭐 하는 문제인 줄 아세요?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뭐뭐라고 할 때라고 나오는 문제는 보통 이제 제가 이 멘트가 나오면 그거 하는 문제거든요. 혹시 뭐 나오면 아시겠어요? 이건 근계수 문제예요. 그렇죠? 보통 자 근을 구하려고 해봐도 안 예뻐. 보통 안 예쁘게 줘요. 근데 보통 저 멘트 두 근을 뭐뭐라고 할 때는요 아주 옛날부터 제가 그냥 근계수 멘트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고등학교 올라와서 방정식을 물론 풀기도 하지만 특히 2차 방정식은 나왔을 때 이제 거의 푸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이제 그냥 안 풀고 이런 근계수라던가 혹은 판별식 그 두 가지로만 본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풀게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두 근을 알려줬는데 두 근의 생긴 모양이 이런 식이고 실제로 근도 못 구하고 물론 구할 수 있지만 안 예뻐요. 자, 근계수 하겠습니다. 즉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곱을 여러분들이 이제 근과 계수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으로 구한단 말은 자, 근을 가지고 합도, 근을 가지고 곱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개수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식이에요. 혹시 얘나요? 개수로 구하면 두 근의 합 얼마죠? 여러분들 공식 아시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가 되고요. 자, 나오나 곱은 얼마예요? 그렇죠. a분의 c 즉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요? 자, 근계수를 쓰신 다음에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예요? 저거잖아. 요게 또 이제 근계수랑 궁합이 괜찮아요. 왜? 자, 오늘 신상인데 요 탄젠트가 되게 핫하네요. 보니까 이 탄젠트 공식이 뭐였냐면 1마 탄분의 탄풀탄 맞나요? 자, 요 볼을 분자에 따라갑니다. 이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합, 이 분자에 곱, 이 분모에 들어가서 이 문제가 끝나요. 다시 여기서 간 곱하기가 분모에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간 더하기가 분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밑에 2번, 3번 문제 딱 두 문제만 해볼게요. 어쩌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막 너무 진지할 건가 싶은 생각은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근계수거든. 근계수.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친구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그 2차 방정식은 제가 이제 지금 예비 고1 학생들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계속 함께 할 건데 나오는 게 좀 뻔해 어느 순간 그냥 근계수 아니면 판별식 많이 쓰는데 요게 이제 근계수 멘트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근계수는 합곱을 주는데 특히 이제 이 탄젠트가 이 시간에 합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탄젠트가 좀 여러모로 아까 보니까 많이 쓰이네. 여러모로 기억하셔야겠죠. 이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이번 문제 얘나야 정답 혹시 뭐 나오시나요? 마이너스 1. 맞습니다. 정답은 일단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찬가지겠지. 이제 근계수를 통해서 합곱을 구해오신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되겠죠. 혹시 나오면 이거 나왔어요? 혹시 밑에 푸셨나요? 혹시 뭐 나왔어요, 정답? 3분의 1. 혹시 얘나도? 자, 그럼 그거 하세요. 근데 이거 있잖아. 얘는 근 구할만 하죠. 그쵸? 얘는 사실 어쩌면 근계수로 안 풀고도 여기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어쩌면 근을 실제로 구해서 둘 중에 한 개가 단젠트 알파, 둘 중에 한 개가 베타라고 주시면 그다음 뭐 구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계수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 23분인데 아니 4분인데 35분까지 쉬겠습니다.